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고백 채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5살 둘째가 매일 밤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이제 우리랑 안 사는데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정작 괜찮지 않은 건 나였습니다. 33살, 새아이의 엄마 그리고 이혼녀. 이것은 바닥에서 시작해 조금씩 일어서고 있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2018년 9월, 이혼 조정이 성립된 날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하늘은 너무나 맑았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서류로 끝나는 순간, 손에는 새아이의 양육권이 담긴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7살 지원이, 5살 서준이, 3살 할인이. 새아이를 데리고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23살 대학교 3학년 때 그를 만났습니다. 25에 결혼했고 26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새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셋이나 낳으면 바보야. 주변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행복했습니다. 아이들과 남편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점점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는 골프를 갔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 사람들 만나야 해. 나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느라 나도 지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건 2018년 봄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른 여자와의 대화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아니야. 착각이야. 하지만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2년 전부터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대화했습니다. 정확히는 대화라기보다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미안해. 나 이제 못하겠어. 이혼하자.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새아이의 아버지가 그렇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키워. 나는 자신 없어. 양육비는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새 아이 양육비로. 친정에는 갈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결혼할 때부터 반대하셨습니다. 너무 어려. 더 공부해. 하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고 결국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습니다. 이혼한다고 말하면 뭐라 하실까? 그래서 내가 뭘 했니? 그 말을 들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작은 투룸에 아이들과 이사했습니다. 월세 50만 원. 보증금은 남편에게서 받은 위자료 2천만 원에서 냈습니다. 남은 돈은 1,000만 원. 그게 우리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첫날 밤, 아이들은 새로운 집이 신기한지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여기 우리 집이에요? 응, 우리 집이야. 하지만 밤이 되자 첫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 보고 싶어요. 그리고 둘째도 셋째도 함께 울었습니다. 나는 새 아이를 모두 안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전업주부로 지낸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새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더욱 제한적이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식당 서빙, 청소일 모두 지원해봤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아이가 셋이나 있으면 일 못하잖아요. 아이 아프면 어떡하려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50만 원. 아이들 분유값, 기저귀값, 유치원비. 돈은 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남편에게서 양육비 100만 원이 들어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때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에서 청소 일하실래요? 아이들 등원 전이랑 하원 후에 하시면 돼요. 시급은 낮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린이집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또 청소했습니다. 한 달 월급은 80만 원. 양육비 100만 원과 합쳐 180만 원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나는 낮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재택근무로 할 수 있는 데이터 입력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간 사이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일했습니다. 한 건당 500원. 하루에 100건을 하면 5만 원.
한 달이면 15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는 이랬습니다. 새벽 5시 기상,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어린이집 청소, 7시 30분 아이들 아침 먹이기, 8시 30분 아이들 등원,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데이터 입력, 오후 3시 아이들 하원,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아이들과 시간, 저녁 6시 저녁 준비, 저녁 7시 저녁 식사, 저녁 8시 아이들 씻기고 재우기, 밤 9시부터 11시까지 어린이집 청소, 밤 11시 30분 귀가, 자정에 잠들기. 몸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히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혼자 남은 시간. 그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게 맞는 걸까? 수없이 자책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 첫째 지원이가 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었습니다. 입학식에는 부모가 함께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 혼자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빠, 엄마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지원이는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사진 찍어요. 사진을 찍으며 지원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오면 좋았을 텐데.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원이의 일기장을 봤습니다. 오늘 학교에 갔다. 엄마랑 사진을 찍었다. 다른 친구들은 아빠도 있었다. 나도 아빠가 있으면 좋겠다. 일기장을 덮고 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 지원아.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아이들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반 친구 중에도 아빠 없는 친구 있어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만 힘든 게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있어. 조금씩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몸도 익숙해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아이들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아빠는 언제 와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해요? 엄마, 나 숙제 도와줘요. 엄마, 사랑해요. 2019년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또 제안했습니다. 보조교사로 일해볼래요? 자격증 따면서요. 나는 고민했습니다. 보조교사는 월급이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을 따야 했고 시간도 더 투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일했습니다. 밤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2시간씩 공부했습니다. 눈이 감기고 머리가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보육교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정식 보육교사가 되었고 월급도 올랐습니다. 월 200만 원, 양육비 100만 원과 합쳐 300만 원.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어린이집은 문을 닫았고 나는 일을 잃었습니다.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나왔고 긴급 돌봄 교사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나는 깨달았습니다. 삶은 공평하지 않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2021년 어린이집이 다시 정상화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보육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나는 뜨개질을 했습니다. 아기 모자, 인형 담요. 처음에는 취미였지만 조금씩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아이들에게 조금 더 나은 것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2022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은퇴하시면서 나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인수해볼 생각 없어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제가 어떻게 해요? 하지만 선생님은 진심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해야 해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5천만 원, 정부 정책 자금으로 3천만 원, 그리고 그동안 모은 돈 2천만 원.
총 1억 원으로 작은 어린이집을 인수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더 이상 두려움에 주저앉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원화 모집, 교사 채용, 행정 업무. 모든 것이 새로웠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원화가 20명으로 늘었습니다. 1년 후 40명. 지금은 60명의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되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이제 내 아이들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첫째 지원이는 올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동생들도 잘 챙깁니다. 얼마 전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커서 선생님 될래요. 엄마처럼. 그 말에 나는 울컥했습니다. 둘째 서준이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장난꾸러기지만 마음이 따뜻한 아이입니다. 친구가 슬퍼하면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면 함께 웃어줍니다. 서준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가난해도 괜찮아요. 엄마가 있으니까요. 셋째 하린이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세 아이 중 가장 밝고 명랑합니다. 하린이는 아빠 얼굴을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불행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행복해 보입니다. 엄마, 나는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요. 아이들을 키우며 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나는 완벽한 엄마가 아닙니다. 가끔 화를 내고 가끔 지쳐서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저녁을 라면으로 때울 때도 있고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둘째, 혼자가 아니라는 것. 세상에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아빠들.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중에도 한부모 가정이 많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고 힘을 냅니다. 셋째, 아이들은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 나는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빠 없이 자라는 것이 트라우마가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잘 자랐습니다. 물론 가끔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법도 배우고 있습니다. 넷째,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처음에는 나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왜 결혼을 그렇게 서둘렀을까? 왜 남편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을까?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과거를 후회해봤자 바뀌는 건 없다는 것을. 대신 현재를 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섯째, 사랑은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 완벽한 가족의 형태는 없습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아이들. 그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엄마와 아이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섯째, 시간이 약이라는 것. 5년 전 이혼하던 그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나는 웃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천천히 조금씩. 일곱째, 포기하지 않는 것의 힘.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외로워서, 너무 지쳐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2023년 현재. 나는 어린이집 원장이고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얼마 전 큰아이 지원이가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우리를 키우느라 힘들었죠? 저는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엄마,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엄마예요. 나중에 제가 크면 엄마를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사랑해요, 엄마. 그 편지를 읽으며 나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혹시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힘들고 외롭고 두렵겠지만 견뎌낼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한 엄마는 없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는 엄마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것만큼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강한 모습을 보며 배웁니다.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는지를, 어떻게 포기하지 않는지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집니다. 지금 당장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겠지만 언젠가 빛이 보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조금만 더 걸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서로를 응원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5년 전에 나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아. 넌 잘 해낼 거야.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 5년 후 너는 웃고 있을 거야. 그리고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당신도 잘 해낼 거예요. 5년 후 당신도 웃고 있을 거예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넘어집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이혼 후 새 아이를 키우며 배운 가장 큰 교훈. 그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생각보다 강하다. 당신도 그럴 겁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믿으세요. 당신 자신을. 마지막으로 새 아이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원아, 서준아, 하린아. 엄마를 선택해줘서 고마워. 엄마의 아이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엄마는 강해질 수 있었어. 너희가 있어서 엄마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 사랑한다, 우리 아가들아. 엄마의 전부. 지금까지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홀로 아이를 키우시는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걷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